이번에는요, 듣고도 전혀 믿기지가 않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오싹한 사건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20일 밤 대전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6인실 병실에서 입원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같은 병실에 쓰고 있던 60대 환자의 수액에 주사기로 욕실용 세제를 주입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 세상에. 당시에 이 남성은 수액이 잘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면서 접근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남성이 수액에 넣은 욕실용 세제는 병원 화장실에 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어허.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30대 남성 화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장기간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수액이 잘 들어가게 해주겠다면 수액을 만진다, 뭔가 어색함이 없었나 봐요. 이 남성 어떻게 이런 수액을 잘 만졌을까요? 우리는 보통 수액을 맞을 줄 알지 놀 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행히, 당연히. 근데 이 남성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직 간호사였어요. 전직 간호사였는데 2015년부터 간호사 일을 했다면 한 6, 7년 정도 됐을 거라고 하는데 네. 뭐 주사기 다루는 거야 그러면 아주 능수능란했겠죠. 그래서 병실 안에서 다른 환자들한테 내가 저 잘 들어가게, 내가 간호사였으니까 잘 들어가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뭐 수액도 좀 놔주고 또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왜 욕실용 세제를 집어넣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직 간호사가 왜 이런 엽기적 범행을 저지르게 됐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글쎄요, 지금 이제 본인은 그런 범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명백하게 그 증거는 이제 확보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있어서 어떤 범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있어서의 아는 사이라든가 원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아는 사이도 아니고 또는 병원 생활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가 다툰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아주 일부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의사나 또는 간호사들 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자기가 어떤 생명을 갖다가 뭔가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나쁜 우울감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영화에도 나와요.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998년에 영국의 그 해롤드 십만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약 24년간 250명을 갖다 살해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그하고는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좌우간 이 사람은 자기가 전직 간호사 이것을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사람의 어떤 그 주사액을 갖다 넣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이전에 그 30대 이 남성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그래요?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직장에서 이 알코올 문제로 직장에서 이렇게 해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이 범죄는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자칫 잘못했다간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끔찍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장혜찬 평론가님, 일단 가뜩이나 몸이 안 좋으셨던 그 60대 남성분 세제가 들어간 이 링거를 맞고 주사를 맞고 지금 어떤 상태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상상만 해도 지금 닭살이 돋는 것 같은데 세제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유. 당연히 몸이 멀쩡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60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주사기 링거가 연결된 팔 부위가 퉁퉁 부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급심한 이 고통을 호소하셨다고 하는데 의료진이 긴급히 와서 사태를 일단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이 링거 안에 욕실 세제가 있는 걸 의료진이 발견하고 112에 곧바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60대 환자분도 저 30대 지금 이 피의자가 내 링거를 만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분은 지금 이제 응급처치를 받은 이후에는 세제 문제 때문에 혈액 투석을 받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혈액 투석까지요. 그나마 천만다행인 건 병원 내에서 계셨기에 응급처치는 그나마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나마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현장에서 이 몹쓸 짓한 남성 현장에서 붙잡혔겠네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이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긴급 체포 당시에 이 남성의 환자복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주사기와 또 세제가 검출이 됐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그 링거 줄에 이 30대 남성의 DNA도 발견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해서 긴급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30대 남성, 전직 간호사란 이 남성 이런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3명인 거는 맞고요. 저희 사건 할 때 뭐 생명에 지장이 있으시고 이런 건 아니었었고요. 그게 지금 뭐 조사해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가 됐고요. 2건은 지금 수사 중이고요. 이 사람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가지고 그 동기 자체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혐의는 인정이 된다고 봐서 저희가 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기소한 거고요. 특수상해죄로 이제 송치가 된 건데 수사라는 게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서 이제 그게 언제든지 죄명은 이제 열려 있는 거니까 그건. 경악스럽습니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가 3명이라면 상습적 범행일 수 있다는 겁니까? 이번 범행이? 맞습니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지금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에 이 남성과 같은 병실을 쓰던 20대 환자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서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60대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20대 환자 역시 경미하긴 하지만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환자의 혈액을 검사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혈액에서 같은 세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있었어요. 고통을 느껴서 눈을 떴을 때 이 30대 남성이 침대 옆에 커튼을 이렇게 열고 본인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극악무도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 백성문 변호사님, 어떤 죄를 물어야 됩니까? 당연히 물어야 됩니까? 일단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을 해서 검찰로 송치한 뒤에 또 여죄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니,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특수상해라고요? 특수상해라는 건 일단 흉기로, 그러니까 사람을 충분히 살상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거, 상해를 가하는 게 특수상해인데.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세제를 몸 안에 주입해서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양을 주입했다면, 그랬다면 이제 죄명이 살인미수로 바뀔 수 있겠죠. 일단은 저 수액의 양이 치사하게 미치지 못했다면, 그걸 처음부터 알고 했다면 그 경우에 이제 살인미수죄를 묻기는 좀 어렵고 특수상해로 이제 나중에 기소가 될 텐데, 만약에 이 정도의 세제가 몸 안에 들어가서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죄명은 변경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여죄를 지금 추궁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범행 동기도 밝혀내서 그동안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밝혀내 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